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지난 주말 사이 굉장히 시장 주변에 악재성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질 않나, 뭐 남아공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등등의 이슈, 그리고 헝다의 올빼미 공시까지 해서 굉장히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하방 베팅을 가속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때도 시장 자체에서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게 아니라 네, 건전한 조중이 나올 것 같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연말에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서 가볍고 그동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자료도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선물 시장의 흐름 또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변화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일 이 외국인들이 구축해 놓은 이 7만 7천 개 계약 관련한 내용들을 다시 상기해 보면, 그들이 바라는 거는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일단은 시장의 반등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베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싸우게 된다면 거의 한 8번에서 8번은 외국인들이 이기는 네,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현상이 일부 발생을 했었는데, 그러한 포지션 이번에 목요일 날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아마 만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네, 그 많은 계약을 롤오버를 시켜 버린다면요, 작년에 있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등 이러한 대형주들의 급등의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지수의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이 파생 시장의 움직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말에 있는, 그리고 지난주부터 굉장히 시장이 불안한 흐름 속에서 개인들이 많이 하방에다 베팅을 했던 게 이번 시장의 반등의 원동력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지금 뭐 손실이든 뭐 수익권이든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간밤 미 증시가 네, 큰 폭의 반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다른 것보다도 남아공 오미크론 다른 변이보다 경미하다, 즉 굉장히 공신력 있는 FDA 국장 파우치 소장으로부터 네, 공식적으로 말이 나왔죠. 심각해 보이진 않아 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오늘 외신에 아직 추가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구글의 딥마인드로 분석한 결과, 네, 백신의 항체를 무력화하지 않는다라고 또 분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다시금 미국에 퍼져 나가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불을 뿜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 일단 시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가가 좋으면 또 우리나라 증시 오히려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가에 뭐 일부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겠다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시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제목은 미 FDA 파우치 국장의 오미크론 덜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증시가 웃었던 하루고, 국내 증시는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독주 속에 지난 연말의 추억이 떠오르는 기분은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상승, 하락 종목수, 네, 상승 종목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코스피 기준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좋았는데,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 밀렸습니다. 대신 바닥권에 있는 이 경기 민감주 섹터, 그리고 섬유 의복, 뭐 여행, 항공, 숙박 할 거 없이 이 위드 코로나 섹터의 수급도 일부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강했고요. 오늘 사실 코스닥으로만 놓고 보면 이 시총상위 종목군들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이 대거 중소 제약 바이오들이 떼거지로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오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도
네, 1180원대 아래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환율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국내 증시가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네요. 지난밤 미 증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우치 효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견조한 반등이 지속되고 있다.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이번 주 후반이면 나오겠죠. 2주 정도 걸린다 했으니까 나오면 나오지 않았는데 시장에서 바라보던 시각은 별거 아니다. 경미한 증상이다. 오히려 코로나 종식을 의미한다라고 믿어가는 모습 속의 파우치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환호했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FOMC 우려를 일단은 경감을 시킨 거죠. 그렇지만은 FOMC가 이 긴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주까지 이러한 모습들이 일단은 시장을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끌어올린 이후에 다시금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부터는 FOMC 인사들이 거의 말을 안 할 겁니다. 왜?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주에 FOMC 회의와 미국의 디폴트 우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 때 일단은 그때까지 시장이 긍정적이고 그 이후에 잠시 흔들릴 수 있다 정도로 시황을 정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장 초반 국내 증시 어제 미 증시의 큰 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잠시 흔들렸었는데 삼전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대형주의 수급이 견조하게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도 IT 반도체 및 경기 민감 섹터가 코스피를 끌고 가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전일도 말했지만 게임, 2차전지, 메타버스, NFT 섹터에 강한 차익 매물이 현재 출회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매도의 강도가 굉장히 세요. 매도의 강도도 굉장히 세고 거기에 비트코인과 연동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대장주인 위메이드 관련해서는 드레이코의 이 가격 회복이 우선시 돼야 되겠죠. 드레이코의 가격 회복이 우선시 돼야만이 그들의 생태계가 보존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오늘까지 제가 볼 때는 추가 조정을 좀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내일 정도는 일단은 단기 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 섹터 앞으로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단지 연말에는 많이 올라간 섹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2차 전지의 조정 정도로 생각이 되고 메타버스, NFT 등등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쪽 섹터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 외 바닥권에 기고 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일부터 약간 반등을 보였죠. 알테오젠이라든지 최근에 레고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거의 떼거지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특히 제약바이오의 호재성 재료가 많이 나왔던 날인데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던 신테카 바이오의 완전관의 이슈, 그리고 비아그라 치매 효과 관련해서 관련주들 막 움직였고요. 영진약품의 기술 수출했던 제약사가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바이오니아 어제는 대머리 화장품, 오늘은 신약 진출 등등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제약바이오의 이외에도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로 인한 지수의 바닥을 제약바이오가 일정 부분 오늘 지지를 해줬다라고 봐야겠죠. 이런 섹터가 없었다면 오늘 사실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빠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하루입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높았던 종목군들의 하락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됐기 때문이죠. 자, IT 반도체 섹터 오늘은 D램 현물가가 사실은 좀 내렸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D램 현물가가 올랐는데 오늘 좀 내렸다. 지금 현재 이 팩트를 보면은 이 D램 섹터의 업체들의 이 재고 조정 시기를 가지고 지금 판가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 둔화로 인한 많은 휴대폰 부품사가 어마어마한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고 조정이 스마트폰 즉 중국 경기가 풀리게 된다면은 일정 부분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페이스북 등 아마존 등등의 이 서버향 매출이 굉장히 큰데 사실 이 서버향 관련해서 이 발주 시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3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올해 초 혹은 내년 초 혹은 2분기에 발주가 예정이 된다라는 그러한 기대감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IT 반도체가 굉장히 센 거고요. 일단 D램 가격에 이 바닥권을 시장에서는 내년 2분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고 조정이 안 된다면 내년 4분기로 바라보고 있어서 시장의 변수는 결국은 재고 조정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재고 조정이 잘 됐을 경우에 이미 주식은 현재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여전히 시장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볼 때는 그러한 이 강한 시황의 변화를 이미 예측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매집이기 때문에 중소형 이 IT 반도체 섹터는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야 될 구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많은 이 장비들이 먼저 움직였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어제 그리고 오늘 올랐던 LX 세미콘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올랐던 뭐 ISC나 뭐 유진테크라든지 등등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은 섹터, 그러나 휴대폰 판매가 애플도 증가를 하고 삼성도 내년에 30% 늘린다고 했을 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파운더리 안에 비메모리 계열의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반등이 안 나온 섹터가 CIS, 즉 이미지 센서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테스나, LB세미콘, 네페스, 결국 이쪽도 물량이 모자라서 전부 다 증설을 하는 종목군들입니다. 순서의 차이지만 분명히 순환매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 신고가를 치는 종목 안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주 저는 원탑을 NC소프트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데, NC소프트 모건스탠리에서 이번에 목표가, 그러니까 리포트가 하나 또 나왔어요. 이 참 재밌는 게 7에서 80% 확률로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목표가를 게시를 했었는데, 일단 그런 점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시장에서 근데 아직 모르는 NC소프트의 또 다른 매력은 이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일단 글로벌 MAU, 즉 구독자 2천만 명이라는 점은 다른 여타 플랫폼과도 배를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면 좋죠. 2천만 명. DOU 몇만 명인가요? 네. 즉 굉장히 시장에서 NC소프트를 제가 볼 때는 누르고 있다.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만큼 이 다른 게임들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모습이기 때문에 NC소프트를 탑픽으로 놓고 위메이드와 뭐 게임빌 컴투스의 눌림 정도를 예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섹터는 너무 고밸류 종목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한번 이런 섹터가 빠지기 시작하면 올라갔던 것도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이 뭐 각각의 기준점이 있겠죠. 제 기준에서는 뭐 마이너스 33% 구간에서 뭐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50%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해 본다든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가장 매력적인 종목군들을 찾아서 내전을 준비하는 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섹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연말에는 강할 수가 없어요. 연말에는 강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그냥 선별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정도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여전히 2차전지는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실제로 이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실적 증가 구간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조금 고밸류다. 그러면 밸류 조정이 되면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 종목군들 한번 몇 개만 좀 보죠. 일단 나스닥 선물 굉장히 강하네요. 오늘도 매도보다는 그냥 매수로 시장을 조금 대응을 했었는데, 장중에서는 나스닥 선물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이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올라가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항상 나스닥도 지수의 이런 구간이 넘어갈 때 강하게 넘어가지 못한다면 다시금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다시 보면은 이런 트릭이 발생하는 구간이죠. 신고가를 가려고 하다가 무너졌을 때 이런 트릭, 그리고 나스닥이 오늘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여러 번에 부딪혔던 구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선물로 봤을 때는 이 구간까지는 올라올 건데, 이런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이런 자리들, 즉 목요일 날까지 잘하면 상승 강도가 이어질 수도 있는 정도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국내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게임하고 이런 메타버스, NFT, 2차전지만 아니었으면 이미 올라갔을 차트였다라고 보여주고, 그 외 섹터는 굉장히 견조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기준에서 이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지 아니면 다시금 매물에 맞고 떨어질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3000P를 회복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지속해서 상승을 해버리면 그냥 뚫고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이 역할이 굉장히 크죠. 이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연말에 올라간 거 다 삼성전자가 만든 이 효과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현대, LG 등등 대기업들이 만든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이어진다면 굉장히 어떠한 지수의 흐름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함부로 예측과 예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좀 보죠. 삼성전자. 자, 일단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모습 속에 이때 깨지고 내려온 박스권을 지금 바로 목전에 두었죠. 통상 아래에서 강한 매집을 통해서 올라갈 때는 이런 구간을 돌파하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돌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지금과 이때와의 수급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주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굉장히 강했던 LX 세미콘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과거 KMW를 약간 보는 느낌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도 제 방송 듣는다면 한번 KMW 차트를 돌려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리는 자리를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 그만큼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LX 세미콘, 그리고 오늘은 이녹스 첨단 소재가 또 올랐죠. OLED 관련해서 패널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일단은 반등을 시도한다라는 이슈로 좀 올랐는데요. 오늘 수급적으로 180억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내일 강하게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에서 돌파한 자리에서 대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OLED 안에서도 일단 신호를 쐈죠. 최대 거래량을 터치면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도 OLED는 필수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를 일단 관심종으로 넣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가 대장이고 덕산, 네오록스가 뒤에 쫓아가는 정도 흐름에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게임주 DBI텍 몇 개 빼먹었네. DBI텍 관련해서 이 누적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적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이 신고가 영역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74,000원대 구간에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부 비중만 줄여서 해야 될 것 같고, LG 이노텍 계속 기다려 봐야죠. LG 이노텍은 좀 더 체크를 하면서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겠다. 내려오면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수많은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지오 엘리먼트가 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뭐 특별하게 내용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강했죠. IT 반도체가 올라갈 때 제일 먼저 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다시 이런 자리에서 바닥을 딛고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신고가 영역입니다. 신고가를 만드는지 혹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IT 안에서 완전 대장주로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LB세미콘이라든지 테스나라든지
네페스 아크라든지 네페스라든지 아직 안 움직인 이 비메모리 섹터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군들인데요. 파운드리, 비메모리 이쪽 섹터가 사실 디램보다 성장성은 월등히 뛰어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1월에 IPO를 하고 처음으로 컨퍼런스 콜을 개최했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즉 파운드리 섹터에서 385%의 성장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미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비메모리 섹터 계속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게임주 NC소프트. 자, NC소프트는 밀리면 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더 키워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지난번에 위메이드 맥스를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을 들어가서 좀 공략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위메이드를 지금은 공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바라보는 거는 템버거가 된 종목에서 이 하락의 강도가 굉장히 깊을 때가 저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좀 보는 관점이고요.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드레이코의 가격의 회복이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좋은 이슈들도 나왔으나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반등을 해주는지, 일단 위메이드가 반등을 해야 나머지 게임주, 중소형 게임주들이 올라갈 동력을 좀 얻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게임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게임빌을 좀 매매를 했는데 뭐 하나의 팁이라면 일봉상 고점 라인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아주 주도주의 낙주를 볼 때 많이 하죠. 이런 구간들 주도주 안에서 첫 자리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때그때 맞춰서 다 진행을 했고, 오늘도 매매는 거의 그 자리 언저리 눌렸을 때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찍었을 때 보기보다는 돌리는 모습에서 좀 매매를 했었고, 그래서 적당한 수익에 매도를 하고, 이때는 좀 욕심을 내서 매매를 했었는데 약수익권에서 청산을 좀 했습니다. 시간에 14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그냥 시간에 종가에 일단은 전량 가지고 있는 물량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좀 빠졌고요. 오늘 다날이라는 종목이 또 굉장히 돌파 모습이 나왔죠. 돌파 모습이 나왔는데 왜 이 종목은 눌림을 안 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수급도 좋았고 그동안 올라갈 때 거래 대금도,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싸이월드 이슈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적어도 매매를 할 제 개인적인 구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위에서 돌파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근데 비트코인 시세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복을 못한다면 이쪽 섹터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는다면 오늘 공략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싸이월드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도토리, 싸이월드 도토리 관련된 이 놀면 뭐가지 패스벌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시 내려오는지 좀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저가에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 가상화폐와 별도로 지금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날에 페이코인이 그렇게 급락을 해도 주가가 신고가를 쳤다라는 관점에서 이쪽 종목군들은 그래도 체크를 하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엔터, 최근에 지난주에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화장품 관련 뭐 LG 생활건강 이 정도는 바닥 찍었겠다. 그리고 YG 엔터라든지 엔터 섹터도 사실은 이 NFT와 또 별개로 굉장히 시장에 두드러 맞았습니다. 오미크론이 생겼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렇게 쉬지도 않고 빠졌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있던 없든 실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NFT와 메타버스와 결합한 부분이 실적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엔터 섹터는 저는 매력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랜만에 또 이런 시그널이 바닥권에서 나왔죠. 잘 안 나오는 급락이 최근에 급격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YG 엔터 또한 이 자리 언저리에서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